있습니다. 저기 옆에가 조금 보이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잠깐만요. 지우고. 예,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이번 주말에 이제 미시장에서 조금 노이즈가 있었어요. 뭐 아침부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알리바바에서 자체 칩을 개발했다 뭐.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해서 중국 내에서 자체 조달을 할 수 있게끔, 소위 요게 이제 약간 뭐 제2의 딥시크 논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시장에선 영향을 일단 줬고, 그 부분이 이제 아침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아직은 좀 글쎄요, 너무 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가 아직까지는 제 스탠스긴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조금 아침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기왕이면 매매할 수 있는, 사실 이제 10시까지 저희도 이제 회원방송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뭐 오늘 한 2종목 정도 익절을 하고, 한 종목 정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는 딱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매매할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종목들까지 이야기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화면 넘겨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화면 좀 볼까요? 일단 시장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시장 얘기를 먼저 하면,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이제 제2의 딥시크 논란, 알리바바 논란 때문에 일단 오늘 개파락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여건이었고, 거기에서 개파락 이후에 그냥 쭉 빼는 모습이 5분봉으로 보면 더 드러나겠다. 개파락 이후에 쭉 빼는 모습이 장 초반에 있었지만, 어느덧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늘 시가 수준까지는 왔어요. 선물은 시가 수준까지는 좀 회복을 한 모습이고, 선물 수급이 어떤지를 보면 외국인들이 좀 팔죠. 근데 이게 그렇게 큰가? 크진 않아요. 2,500개면. 2,500개를 가지고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보통 지금 이제 한 10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략 아침에 1시간 조금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보통 이 정도일 때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팔 때 보면 그래도 최소한 5,000개 정도? 보통 판단 말이죠. 2,500개가 그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외국인들이 초반에 좀 팔았고 9시 반부터는 그냥 좀 플랫하게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초반에 팔면서 지수가 좀 내려온 건 있는데, 외국인이 더 안 파니까 바로 또 지수가 조금은 회복을 한 거예요. 딱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오늘장 특이점이, 줌으로 당겨서 보자. 예, 오늘장 특이점이 보면 지수가, 특히 코스닥은 별로 안 빠져요. 지금 거의 보합이잖아요, 코스닥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가니까 약세장은 맞는데, 과연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뭐 제2의 딥시크니 뭐니 해가지고 시장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초반에는 이제 오늘 또 참 공교롭게 오늘 밤에 미시장이 휴장입니다. 레이버데이 노동절이어가지고 오늘 밤에 미시장이 일단 논란을 아시아 증시에 좀 던져놓고 이제 본인들은 오늘 휴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이 이슈 관련돼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지나치게 쫄 필요는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저도 약간 그렇게 봐요.
것도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 봅시다. 이제 종목들 한번 쭉 볼게요. 쭉 보겠는데,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얘기했던 거 잠깐씩들 한번 봐볼게요. 오름 테라퓨틱. 뭐 위치 나쁘지 않은데? 예, 한 요 정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26,000원 아마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가격이네요. 자, 뉴플렉스. 이게 조금 내려왔구나. 근데 이것도 뭐 조금 내려온 거지,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리저너블한 가격대인 것 같고요, 아직은. 여기 241선, 기준선 요런 거 살아있죠? 사면은 최근에 계속 꿈틀꿈틀 되죠? 사실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얘기했었나? 이날 얘기했나요? 이날인 것 같은데? 네, 이날. 맞아, 이날이죠. 8월 27일. 네, 8월 27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날 오전에 제가 이제 이 굿모닝 작전 시간에 관심주로 요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 이거 매매했다고. 잠깐만요. 요거. 그러니까는 저희가 사고 여기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래도 사야 될 것 같아서 오후에 샀어요. 저희도.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면, 이렇게. 이건 이렇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사면은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좋게 보는데, 매매를 그냥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주식인데, 제가 8월 27일에 아마 10시 반인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근데 너무 좋아 보여서 저희도 샀어요. 2시 반에. 네, 2시 반, 오후에 샀고요. 다음날, 네, 이게 NXT부터 급등했었거든요. 팔고, 절반만 팔고, 나머지 팔고. 근데 심지어 금요일날 막판에 다시 샀어요, 오후에. 예, 다시 샀고, 오늘 팔았어요. 예. 그쵸. 이렇게 매매했죠. 예, 지금은 없어요, 또. 근데 여전히 또 좋은 포인트에서는 살 생각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께 먼저 얘기를 드리고, 저는 그 뒤에 매매만 한 거니까, 뭐 상관은 없죠, 이거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얘는 제가 포인트로 그때도 얘기했던 건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기관이 전혀 관심이 없다가 8월 26일부터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 20만 주? 투신하고 사무를 주축으로 해서 한 20만 주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밑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위에서 들어온 거라서 저수급들이 있으면 계속 좀 위로 상승을 하려는 시도들을 하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고요.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 라인에서 이제 버티기 모드 들어갔다가 돌파하고 장중에 살짝 눌렸다 다 또 가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 내용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얘는 하이젠 RNM하고 제가 조금 많이 비교를 사실은 하거든요. 기업 내용 자체는. 그래서 사면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자, 원익은 아마 말씀드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급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날이었구나. 예. 바로 오후에 이제 급등을 했고 이틀 동안 횡보 정도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얘의 포인트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재평가가 이 종목의 포인트고, 물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자회사단에서 화장품 쪽도 있고 뭐 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고, 지주사. 그리고 얘는 중간 지주사로 원익홀딩스라고 있는데, 원익홀딩스도 사실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원익홀딩스는 로봇 쪽입니다. 얘는 신고가예요. 오히려 중간 지주사격인 원익홀딩스는 신고가고, 원익은 워낙 바닥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한번 올라오고 조금 쉬고 있는데 뭐 얘는 가면 더 갈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코스텍시스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11,000원인가? 여기서 좀 넓게 제가 정했을 겁니다. 한 요 정도 안에서 관심 갖고 요 정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스몰캡이에요. 스몰캡이고 지금 제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한 가격을 아주 살짝 하단을 이탈을 했는데 뭐 딱 그냥 저대로 보시면 돼요.
1,5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흐름 기대를 해봄직하고, 일단 지금 30분 봉은 되게 예뻐요. 30이나 60분 봉이지. 30, 60분 봉은 이거 오늘 튈 수 있을 법한 자리이긴 합니다. 30이나 60분 봉을 보면 딱 제가 좋아하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전력 반도체 쪽이라서 글쎄요, 이게 중국 모멘텀이 좀 붙을 수도 있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서 오늘 초반에 좀 빠지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 IT가 안 좋잖아요. 네, 그 알리바바 이슈 때문에. 근데 또 IT에서도 보면 몇몇 종목들은 오히려 중국 이슈 붙여서 올라가요. 자, 지금 제주 반도체 이런 거 양전했잖아요. 얘 왜 양전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중국 이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은 오히려 이걸 나쁘게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칩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납품을 하고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쪽 매출 비중이 좀 있는 애들은 오히려 더 좋은 일 아닌가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 제주반도체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온디바이스 AI에 제주반도체, 칩셋 미디어 요런 게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있고, 중국 쪽 진출을 어느 정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PSK가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얘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꽤 있어요. 물론 최근에 보면 PSK가 급등을 한 이유는 중국향 매출 비중을 점차 줄이고 미국 쪽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혜를 볼 것이다. 약간 요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라온 거기는 한데 정반대 소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보면 그 인텍플러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얘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있는 애거든요. 별로 안 빠지네. 인텍플러스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쭉 설명드리면, 아무튼 이제 지금 말이 또 돌았는데, 자, 코스닥시 등에서 아무튼 1,500원 이탈 전까지는 전 여전히 기회가 언제 쳐도 뭐 이상하진 않다. 뭐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관심주로 제시를 할 종목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IT 얘기 잠깐 하고 있었잖아요. 말 나온 김에 쭉 IT 얘기를 드리면, 반도체 이제 알리바바 자체 AI 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슈가 있는 상태고, 이로 인해서 미국 테크 기업들 주가 하락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삼전, SK하이닉스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지수 하락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수가 선방을 한다. 의외로 지수는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이제 알리바바 중국 이슈인데, 그럼 중국 매출 비중 에서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는 애들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펨트론도 약간 그렇고요. 펨트론, PSK도 그렇고, 펨트론, PSK, 인텍플러스, 제주반도체, 칩셋 미디어 막 이런 애들이에요. 더 쳐지려면 더 있긴 할 텐데, 잠깐 PSK, 펨트론, 인텍. 딱 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오늘 테크윙이 제일 세거든요. IT는. 테크윙이 제일 셉니다. 근데 중국 매출 비중, 이거는 저도 아까 장중에 챗GPT에 물어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챗GPT에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근데 이 종목들이 또 오늘 공교롭게 주가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볼까요? 한번. 펨트론. 아이씨, 얘는 오일 올랐어요. 4.6% 올랐고. 인텍플러스. 얘도 뭐 양봉이네. 1%밖에 안 빠졌네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얘는 바닥에서. PSK 얘도 많이 최근에 오른 주식인데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이런 거 오히려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주반도체 방금 양전했죠. 칩셋 미디어는 아직 못 돌린 것 같은데, 칩셋 미디어가 차트가 좀 최근에 좀 침체되어 있긴 하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이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반도체 하면 항상 움직이는 테마주가 하나 있죠. 피델릭스. 근데 얘는 갭상승하고 오늘 12%, 13%까지 슈팅이 한번 나오긴 했었네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아무튼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거 또 시간이 필요해요. 예전에 딥시크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올라갔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랬죠. 뭐 이걸 자꾸 제2의 딥시크라고 하니까. 그 딥시크 사태하고는 결이 달라요, 이거는. 이걸 왜 똑같다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딥시크래, 딥시크. 딥시크는 AI 엔진이었잖아요. 지금은 알리바바는 AI 칩이잖아요. 이거 다르죠. 뭐가 다르냐? 얘는 굳이 따지면 소프트웨어 쪽이고 얘는 하드웨어 쪽이죠. 그게 좀 결이 달라요. 근데 예전에 AI 엔진 쪽 논란이 딥시크 논란에서는 결론이 뭐였냐면 AI의 저변학대로 이어졌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이 당시 기억하실지 이게 1월 말인가 있었던 논란이에요. 이 논란이 그 구정 전후 뭐 이래가지고 그때 있었던 논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것 때문에 뭐가 갔었죠? AI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급등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트룩스, 마음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블라블라 뭐 이런 애들. 그 당시엔 이렇게 오히려 그 매기가 이전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사태는 사실 그거랑은 조금은 다르다. 오히려 이제 하드웨어 쪽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란 말이죠. 얘네한테 어떤 영향을 갈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말하기 좋은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의 제목으로는 뭐 제2의 딥시크 논란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걸 꼭 이때랑 똑같이 볼 이슈는 아니다. 조금은 다르다. 오히려 소부장 쪽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이슈인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그 시장이 시간을 갖고 해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런 거는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기왕이면 만약에 여기서 좀 뭔가 기회를 찾는다면 일단은 중국 매출 비중 높은 쪽으로 시장 관심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딱 좋아요. 그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얘기를 잠깐 하면, 이제 선물 얘기 아까 잠깐 했지만, 오늘 코스닥이 좀 선방을 하고 있죠. 코스닥이 왜 선방을 할까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오늘 세요. 근데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그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건 아니죠. 9월 중순에 이번 달 중순에 인하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알테오젠 같은 주식 좋죠. 뭐 자체적인 내용도 좋고, 뭐 지난주에 특허 관련된 이슈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알테오젠이 오히려 그동안 여기서 나름 8월 달에 오랫동안 8월 달에 힘을 전혀 못 썼었어요. 힘을 전혀 못 쓰다가 오늘 좀 반등을 하죠. 알테오젠 같은 게 올라오면 코스닥이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 후반에 또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데, 오늘은 어떠냐면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아침부터 IT 쪽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관심은 그쪽에 가 있는 거죠. 뭐 주말에 알리바바 이슈가 제일 컸던 이슈였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것들에서 멀어져 있는 또 섹터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지난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2차 전지 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LNF 같은 경우 오늘도 빠져요. 근데 지금 계속 음봉이긴 한데, 지난주 후반에 이제 급락을 한번 했죠. 이제 재무적인 이슈인 건데, 어쨌든 2차 전지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 움직임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코스닥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지만,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는 반도체 영향이 아무래도 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 영향이 아무래도 셉니다. 알테오젠이 뭐 시총 1위잖아요. 그 밖에도 바이오가 총 한 20위 단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2차전지. 이렇게 영향이 되게 셉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제일 종목들도 많이 속해 있고 한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잖아요. 바이오 2차전지는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주고, 반도체는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는 건데, 선방을 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알테오젠 7% 오르는데 마이너스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빠지는 종목이 오늘 좀 많기는 할 겁니다. 시총 1위가 7% 오르는데, 하락 종목 1183개네요. 많죠, 많기는. 그 정도, 시장 흐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섹터 얘기 나온 김에 요 얘기까지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많이 했던 얘기지만, 시장이 어수선할 때, 혹은 이제 조정받을 때, 버텨주는 섹터. 항상 얘기한 게, 조선, 방산, 원전, 플러스 엔터 제가 얘기하지 않나요? 요 섹터들이 항상 보면 오히려 시장이 어수선할 때 얘네들이 좀 어느 정도 역할들을 항상 해주거든요. 그럼 오늘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조선인데 조선이 뭐 엄청 세다 이것까지는 아닌데요. 여기가 조선 기자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진중공업이 강해요. 한진중공업 오를 때 뭐 오른다고 했죠? 세진 같이 항상 많이 오르거든요. 삼양엠텍은 지난주 금요일날 상하가 간 거. 이런 것들이 좀 세네요. 그리고 방산 한번 볼게요. 방산 여기 있을 겁니다. 방산 보면 뭐 하나 에어로 4% 올랐네요. 세트레가이 뭐 에라. 근데 방산은 보니까 이제 좀 소형 기업들은 오늘 다 하락이고 이제 대표성을 띠는 대표주들만 오늘 플러스예요. 하나 에어로, LRG 넥스원 이런 거,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딱 이 정도가 대표주인데 공교롭게 딱 대표주만 다 플러스. 자, 그다음 엔터 한번 볼까요? 방산, 원전을 보면 원전도 뭐 그냥 뜨뜻미지근하기는 한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는 유지해주고 있고요. 태광 이거는 조선 기자재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엔터. 자, 엔터도 어떻죠? 뭐 빠지진 않잖아요. 그래도 대부분 다 플러스를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이런 섹터들이 올 장 빠질 때는 잘 버텨내요. 보면 얘네들이 항상 이제 보통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더라. 그래서 이 정도 포맷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시장은 항상 이렇거든요. 이 정도 포맷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러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좀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예, 또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한번 봐볼까? 바이오. 제가 간간히 얘기는 했는데 이제 저희가 들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자세하게는 못했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 게 에이프릴 바이오. 근데 이제부터는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다 팔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오늘 다 팔아가지고 이제는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다시 또 사야 됩니다. 왜 사야 되냐면 어차피 얘는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이제 단기로 저는 튈 때 팔려고 했고 오늘 아침부터 튀더라고요. 고점 뚫고 다 팔았고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그러니까 TV 방송에서도 한 3차례 4차례 정도는 언급을 했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올해 5월달부터 언급을 했던 종목이라 최근에도 언급을 했었고 8월 초에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도 또 저희 방에서 매매도 하고 막 이랬던 종목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다 팔아가지고 좀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시총이 전 싼 것 같아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시총이 지금 5천억인데 1조 밸류는 그래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고점 뚫고 막 움직였던 이유는 뭐 기사도 났지만 미국 에보뮌의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했던 신약이 있는데 그거 임상 이상 환자 모집 완료됐다. 사실 별 내용은 아니에요. 환자 모집 완료된 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다라고까지 보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얘한테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그 라이센스 아웃을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이 고점 찍을 때가 라이센스 아웃 했을 때거든요. 그것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값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두 가지 약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약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임상 이상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잘 나오면 그냥 거기서 땡이 아니라 그 두 약이 모두 동사의 사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도출된 신약이라 그 사파 플랫폼 가치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고, 그렇게 되면 자체 고유의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성공적인 데이터 값을 받은 기업의 시총으로 5천억은 너무 터무니없이 작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기업들이 시총이 한 2조까지는 그래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싸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주식은. 네. 일단 내용 자체가 괜찮으니까 기술적으로 괜찮은 포인트에서 공략을 하면 되겠죠. 저희도 내려오면 다시 살 겁니다. 네. 내려오면 다시 살 건데, 그건 좀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D&D가 조금 많이 빠지네요. D&D 파마텍. 이거 신고가 가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그 메세라에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여기 보면 나스닥에 메세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이제 D&D 파마텍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라고 해야 되나, 역시. 그 라이센스 아웃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이제 결과값, 이거를 좀 기대를 하는 건데요. 좋죠? 얘가 뭐 대장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한 8%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계속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으니, 신고가 따라잡기라는 매매도 있잖아요. 그냥 사면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은근히 이런 게 변동성이 있어서 그 변동성을 감내할 계산을 하든 뭐 그런 자체적인 계산을 하고 사실은 매매가 가능해요. 제가 볼 땐 이런 변동성, 오늘 8% 빠진다고 뭐가 바뀐 건 딱히 없거든요. 바뀐 건 딱히 없는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당연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만 꿈틀대도 그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위에 사버리면 고민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략적인 선택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인벤티지 랩이 최근에 상한가 갔다가 어제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오늘 HLB 그룹이 좀 센데 저는 HLB 그룹에는 큰 관심은 아직은 없고요. 알테오젠 좋고, 근데 이게 알테오젠이 좋아서 바이오 좀 좋겠구나 하고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별로 없네요. 그냥 뭐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HLB 그룹 정도가, 그리고 헬릭스미스 요즘 연일 강세인데, 아이고, 헬릭스미스 강하네. 야, 금요일날 조정이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왔네. 여튼 뭐 한 요정도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음지에서 약간 또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요 STO 관련돼서, 참고로 이제 오늘부터 정기국회 열리죠. 정기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9월 중으로는 또 STO 법제화 이슈도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요 STO 관련주도 일정 관련돼서는 9월 달에 한번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시장 조금만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한번 볼까요? 잠깐. 환율 뭐 별 큰 그거 없는데, 환율이 1,400원 밑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한 지 좀 됐어요. 그리고 횡보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별 어떤 특이 시그널이나 이런 걸 주고 있진 않아요. 환율 변동 없고, 아시아 증시 잠깐만 보고 종목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한 1% 빠지네요.
일본 증시 한 1% 하락 나오고 있고, 대만은 뭐 보합, 중국은 아직, 그쵸? 아직 열리질 않았고, 대만 정도 보합, 일본은 1% 하락, 이 정도 흐름이군요. 자, 자, 전반적으로 종목들 한번 쭉 보고, 이제, 잠깐만, 여기 검색기 나오는 것도 좀 보자. 아까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펜트론이 계속 올라가네? 얘 중국 매출 비중이 좀 있어요. 삼성전기, 오늘 삼성전기도 좋죠? 시어스 테크. 야, 이건 뭐. 라운테크는 아까 뉴스 나왔고, 다날은 페이코인 이슈고, 코리아 FT는 최근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이게 뭐야? 에이프릴. 코론. 부국증권 올라오네요. 신영증권도 올라왔겠다, 그러면. 부국신영. 한선엔지. 이건 제가 금요일날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수소 쪽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주식 중에 하나. 수소 잠깐 보면, 수소 쪽에서 바닥에 있는 것 중에 스몰캡에서 좀 좋은 게 LTC랑, 그쵸? LTC랑 한선엔지, 그리고 하나 뭐였더라? DK랑. 셋 다 플러스네?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수소 쪽에서는 수소 에너지 자꾸 얘기하면서 수소 탑3 뭐라고 했어요? 미코. 근데 이거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애들은. 미코랑 또 뭐냐. 그, 비나텍. 두산 퓨얼셀.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스몰캡에서 이제 다코스라고 해야 되나? 요게 이제 DK락, 한선엔지, 니어링, LTC. 아마 이렇게 얘기 드렸을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1번 한번 쳐보시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요 스몰캡 종목들이 오늘 전부 플러스기는 하네요. DK락, 한선엔지, LTC.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담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노펙스 이런 게 올라왔어요. 시간에부터 해가지고 얘도 사실 수소 관련주인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런 것들 좀. 근데 지수 많이 회복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수 많이 회복했는데요. 지수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시가 넘어섰네요 지금 벌써. 양봉이네 또. 그러니까 딥시크 논란이래요. 알리바바 이 이슈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게 이 정도로 뭐 시장을 많이 힘들게 할 이슈인가? 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들어요. 실제 수급이 그렇잖아요. 뭐 300억, 400억 하는데 이게 진짜 민감한 이슈면 이렇게 팔겠습니까? 지금 1시간 넘었는데 몇천억씩 매도가 나와야지. 그마저도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그마저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300억, 400억 파는데 그마저도 프로그램이라고요. 이게 외국인이 엄청 지금 주식을 팔고 나간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지수가 방향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선물 30분봉으로 봐도요. 자꾸 이렇게. 27일날 매수 사인 이후에 오늘 그럼 빠졌으니까 매도 사인 났을까? 안 났어요. 그냥 매수 유지 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저러한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는 제가 이제 오전에 회원방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변동이 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또 회복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오후장에 또 회복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오후가 뭐야. 예, 1시간 지나서 벌써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일봉 보면 오이 밑꼬리단 오히려 망치형 양봉인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냥 너무 이슈에 휘둘릴 필요는 없겠다 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고, 기존 수소에서 대장주들은 제가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오늘 좀 빠지네요. 또 거꾸로 보니까 미코, 아니 미코는 2% 빠지고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두산퓨얼셀 얘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6% 빠지고, 마지막으로 비나텍이 제일 많이 올랐죠. 얘도 오늘 빠지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요 수소 내에서는 많이 올라갔던 선도주들은 하락하는데, 밑에 있던 스몰캡 애들은 오히려 올라오고 있어요. 다. 그렇죠? 이런 것도 또 특징적인 점이라면 점이겠네요. 네. 저 섹터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종목을 뭘 할까? 잠깐만요. 봅시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회원방에서는 두 종목 정도 익절을 하고 한 종목 신규 매수를 했거든요. 이제 그 한 종목을 빼고 이제 해야 되니까 조금 고민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이제 후보군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그래도 좋은 종목으로 신중하게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 캠트로닉스도 이것도 요즘 계속 야금야금 세네. 야, 시가 밀었다가 다 올렸구나. 이런 거는 최근에 계속 올라왔거든요. 제주 반도체, 힘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강력 권양 전향하고 있고, KNR 시스템을 상한가 같네. 이건 장중에 이제 서브 밸브라는 이제 로봇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봇 모터 쪽 부품 국산화 소식이 있었는데, 요 KNR 시스템 같은 거는 그거죠. 그 원전 해체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그 기술 개발 국산화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보내버렸네요. 와. 그쵸? 경협주는 연일 약하고, 오늘 요즘 조선, 화장품은 최근에 화장품 치고 가는 종목 제가 하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건 오늘도 세네요. 예. 화장품 중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화장품은 보면 예전에는 뭐 여전히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APR이 대장이었는데 최근 시세 측면에서는 전 딴 종목 같아요. 여러 이슈가 있는데, 제가 아마 사모펀드 이슈까지 해가지고 레이블 CNC 얘기한 것 같은데, 요게 최근에 움직임이 제일 좋아요. 오늘도 올라가네. 근데 얘가 이제 사모펀드가 대주주인데, 최근에 사모펀드가 사면서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했죠. 최근에 사모펀드가 계속 사요. 계속 사죠. 계속 사모펀드가 사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뭐 실적은 좋아요. 좋은데 와, 좀 많이 올라가긴 하네. 얘는 이제 아마 기존 대주주인 사모펀드에서 뭐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이제 매각 엑시스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최근에 화장품은 약간은 관심권에서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데, 그 와중에 AVCNC가 너무 독보적이다, 움직임이.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은 저는 AVCNC 정도만 봐요. 저것만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화장품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달바글로벌, 얘 좀 자리 잡으면 보려고는 해요. 자리 잡으면. 근데 지금 차트가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지금은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이제 흐름을 좀 보다가 좋은 포인트를 한번 체크는 해보려고 합니다. 전 달바는 여전히 이게 실적 이슈 때문에 한번 내려온 건데 그게 일회성이란 것만 다음 분기에서 좀 증명이 되면 APR을 제일 추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다만 지금은 그런 실적 이슈도 있었고 차트도 뭔가 좀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에는 좀 확인할 것들이 많은 차트라 제가 지금은 안 보고 있어요. APR은 너무 올라서 안 보고 이건 너무 올라서 아직은 저는 별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금 10시 40분이죠. 11시 전에는 제가 그래도 관심 종목을 얘기를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요, 이제, 이 얘기는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얘기이기는 한데, 이게 사람들이 오늘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요, 소위 말하는 요 알리바바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테크 기업들 위주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성 수급들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지금 그거를 조금 만회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진짜 경계할 건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진짜 경계를 할 건 따로 있다고 봐요. 따로 있다고 보는데, 이제 경기가 심하게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게 저는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신호가 만약에 나오면.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물론 이건 이제 각자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다들 금리 인하 가지고 논쟁을 하나,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근데 진짜 리스크는 저게 아니고 동결하라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인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도 그렇고. 물론 그 와중에 동결을 해버리면 또 이게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 수는 있겠죠. 단기적인. 근데 이거는 만약에 동결로 갔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시간 제한적인 단기 리스크예요. 동결은 단기 리스크예요. 그리고 가능성도 좀 떨어진다고 봐요. 금리 인하는 저는 가장 그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 진짜 리스크는 저는 빅컷을 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이 시그널이라고 봐요. 이 시그널만 안 나오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할 지표가 하나, 얘기 나오는데, 고용지표. 제가 이 얘기를 벌써 저 진작부터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9월 첫째 주까지는 방향성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유튜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지난주 제가 유튜브 안 하고 있을 때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점쟁이처럼 9월 둘째 주부터 올라갑니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9월 첫째 주까지는 방향성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이마저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근데 그 확률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그 확률이 실제 열리게 되면 이건 전 좀 리스크라고 봐요. 요거는 단기가 아니라 조금 그래도 중기 리스크라고 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25bp 인하가 저는 제일 베이스 시나리오이자 제일 시장이 원하는 시나리오일 거예요. 금리 인하를 시장이 원하는데 빅컷, 즉 50bp를 인하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은 항상 그래요.
그 소위 말하는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는 방향성과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에 되게 포커싱을 많이 해요. 매크로 지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변동성이라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일종의 금리로 치면 그냥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컷을 해버린다던가 이런 게 이제 불확실성이거든. 지금 비컷 확률 아마 0%일걸요? 예. 이번에 고용지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CME 패드워치. 저는 그거를 사실은 좀 체크를 하고 싶어요. 딱 거기까지. 고용지표 발표 이후, CME, 패드워치 테이블. 확인. 전 이거를 일단은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일 거라서,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도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인데, 중간중간 바뀔 때마다 혹은 좀 생각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는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딥시크래요, 자꾸. 알리바바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리바바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 알리바바 이슈도요, 오늘은 또 미시장이 휴장이잖아요. 휴장 끝나고 미시장에서 확대 재생산이 될 가능성?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 이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미시장에서 확대 재생산이 될지 말지를 우리가 미리 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이슈들은 시장이 시간으로 소화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슈예요.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기회로 보시는 게 저는 조금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자, 종목들 좀 볼까요? 지금 좀 보고 있는데 10시 47분이네요. 그래도 관심주를 제시를 해드리긴 해야겠죠. 잠깐만요. 봅시다. 아이고. 저게 있네. 요거를 얘기를 드립시다. 요거 드립시다, 요거. 자,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평이하게 갈게요. 이거 코드 번호가 017510이고요. 네, 종목명은 세명전기인데 관심 가격대는 9,900원부터 1,300원까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심플하게 9,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 놓고 보시면 뭐 무던할 것 같아요.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 초에 좀 내려올 때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대 초반이 제일 좋은데 지금 오늘 아까 제가 보고 있을 땐 많이 안 빠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내일 이후에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1,300원 밑으로 내려오고 있길래 이 정도면 이제 봐도 돼요. 요런 정도 레벨에서는 봐도 된다. 제가 아마 이제 최근에 내려오고 있던 주식 중에 좀 얘기를 드렸던,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할 때, 돌파 매매도 있고, 불림목 매매도 있고,
소위 버티기 위치에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도 있다. 제가 제일 선호하고 많이 하는 건 사실은 누릴목 매매예요. 저는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돌파 매매가 사실 올라가는 걸 좀 따라하게 되는 매매이고, 올라갔다가 버티는 거 매매하는 건 또 꽤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사명 같은 게 약간 그런 케이스고, 이제 세명전기 이런 건 눌림목을 한번 노려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스닥시스도 약간 눌림목 매매예요, 사실은. 장기 눌림목 매매고, 아무튼 세명전기. 세명전기는 일단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뭐 변압기적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원래는 시총이 되게 작았어요. 주가가 올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 시총 레벨이 그래도 스몰캡에서 원래 1000억도 안 되던 회사인데 조금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요 조정에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 줄 때 눌림목 공략을 하자, 이거잖아요. 이 컨셉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좋다라고 봐요. 보면 실적 지금 상반기에 영업이익을 92억을 기록을 했어요. 상반기에만. 근데 연간 원래 22년에 10억, 23년에 20억, 24년에 30억 벌던 회사가 올해는 반년 동안 92억을 벌었어요. 반년 동안. 그러면 이 추세면 연간 200억 찍나? 이 계산이 쓰는 건데 10억, 20억, 30억 하다 갑자기 200억. 이거는 실적이 엄청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시총 자체는 1,500억 대니까 주가가 올랐어도 그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안 된다. 그래서 한 2,000억 밸류까지는 큰 부담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마 최근에 고점 찍었을 땐 그 부근을 갔었을 수도 있겠네요. 13,000원 부근까지 가긴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부담이 안 되는 시총이라는 거지, 막 거기가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세명전기는 이거 근데 제가 얘기는 했을 거예요. 세명전기를 어떻게, 와 다날 VI네. 세명전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 비슷한 결로 실적 이슈 얘기하면서 어디였냐, 보성파워텍 이런 것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나 뭐 세명전기나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따라붙지를 말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적절한 포인트에서 관심을 가지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마 했을 겁니다. 구두로는. 이제 아무튼 그렇게 좀 보면 되겠고. STO가 오늘 좀 확실히 세죠? 시장이랑 상관없이. 제가 STO도 할까 말까 했는데, 왜냐면 STO 종목이 있어요. 저희도 사실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다른 걸 한 건데, STO 좋아요. 좋다기보단 9월달에는 확실히 일정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STO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STO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면서 한번 시세를 줬다가 쭉 빠진 종목들이 꽤 있어요. 걔네들은 바닥권에서 좀 부담이 없는 위치에 있는 게 꽤 있거든요. 물론 다날 같은 종목이 지금 오늘 제일 세요. 근데 다날은 이슈가 있습니다. 다날은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아마 오늘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건 제가 이제 9월 첫 주차 일정인데요. 오늘 일정에 있구나. 여기 보면 페이코인 이슈가 이렇게 있잖아요. 페이코인, CU 한진, 푸타운, 달콤커피 등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앱 결제 서비스 시작. 페이코인이 다 날 거잖아요. 얘가 다 날 거거든요. 오늘 일정이 있었구나. 내일인 줄 알았네요. 이것 때문에 저는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다날이 많이 올라가네. 셉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뉴스도 나왔네. 뭐 페이코인, 뭐 결제 인프라 해가지고. 애초에 다날이 스테이블 관련주들 처음에 관심 받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처음에 받았던 대표적인 이유가 페이코인 때문이었어요. 원래 예전에 페이코인으로 그 편의점에서 결제하고 이랬었거든요. 옛날에 처음 NFT나 이런 거 주목받을 때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런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오늘의 관심주는 이제 좀 눌려있는 종목이고, 이제 아마 저는 관심주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눌려있는 종목들을 제일 많이 할 거고요. 눌림목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가끔 그래도 뭔가 재미를 위해서 한 그날 오후에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돌파형 종목 가끔 이제 할 거고, 지난주로 치면 원익 같은 게 약간 그런 케이스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메인이 될 수 있는 섹터에서 종목을 가는 섹터별 매매를 할 건데, 지금 시장은 아직은 방향성이 없어요. 좋지는 않아요, 시장이. 지금 시장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일정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매매를 해야지, 지금 시장에서 뭐 주도 섹터니 뭐니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래서 뭐 반도체니 2차 전지니 그런 논쟁은 지금은 좀 의미는 없다. 지수가 방향이 없으니까요. 그쵸? 지수는 지금 아까보단 또 조금 내려왔네요. 조금 회복을 하는 듯 하더니 코스닥 보면 1분봉, 그쵸?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좀 회복하는 듯 했는데 지금 다시 조금 밀려 내려오네요. 뭐 그냥 시총상위주들 아까보단 조금 움직임 둔한 정도? 알테오젠도 고점에서는 조금 밀린 정도? 47만원대에서 이 정도가 다긴 한데, 여튼 오늘 또 미시장이 레이버데이 노동절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으로 갈수록 또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방향성 자체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오후장에도. 내일 미시장에도 기대를 할 게 없기 때문에, 미시장이 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같은 시장의 어떤 지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봅시다. 변동성은 좀 늘었네. 40.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무너질 그건 아닌데. 제가 지금 봐도 분봉으로도 그렇고 일봉으로도 그렇고 크게 무너지고 말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수급도 그렇네. 수급도 그쵸? 하방을 노릴 만한 수급은 아닙니다. 어우, 단어 세다. 갤럭시아 모니터 이런 것도 좋죠. 핑거보단 갤머니가 난 것 같고, 서울옥션, K옥션, 그냥 그래요. 렉토, 단타 치는 사람들은 단알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하겠네요. 오늘 이슈도 있고 주가 움직임도 제일 좋으니까요. 오늘 이제 급등락 종목들, 대금 좀 들어가 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봅시다. 지금 일단 코스닥 대금 1위는 시총 1위인 알테오젠, 거래소는 역시 시총 1위인 삼성전자, 하나오션, 하이닉스, 한진중공업 이렇게 가네요. 두산에너빌리티. 코스닥은 2위가 신규성장주인데, 삼양컴텍, 그리고 이제 다날, 역시 지금 단타 애들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날, ABL, 나우로보틱스도 오늘 시간에부터 강했는데, 삼양컴텍은 조선이고요. 오늘 IT에서는 테크닉이 아침부터 그냥 독보적으로 셉니다. 그리고 뭐 KNR, 아까 그 서우모터 독자 개발 이슈로 상한가, 모비스, 이건 핵융합 이슈인데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주 후반에도 한번 해당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추가 상승이 있네요. JYP는 스테이키즈 이슈가 있었고, 그쵸?
이 정도. 또 약세장이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솔직히 좀 빤하기는 해요. 아, 일성 IS 이런 거 올라가는 거, 그거 올라가네요. 자사주 비중 높은 애들 오늘 좀 올라오나 보네요. 뭐, 아까 보니까 부국증권, 신영증권, 뭐 이런 것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애들. 자사주 비중 높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종목들이 있죠. 부국증권, 신영증권, 인포바인, 일성 IS 이런 애들이 이제 자사주 비중이 좀 높은 애들입니다. 자사주 강제 소각 이슈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는 뭐냐면 정기국회가 이제 9월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또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일정 이슈라고 봐야겠죠. SK 지주사 오늘은 DB가 올라갔네요. 지주사, 네오웨이즈 홀딩스 이런 것도 자사주 비중 높아요. 바닥이네. 네오웨이즈 홀딩스가 바닥이긴 하네. 잠깐만요. 얘도 나쁘진 않다. 컴투스 홀딩스 얘보다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네오웨이즈 홀딩스. 요즘 또 노루홀딩스가 맨날 올라가죠. 좋네요. 그리고 한진중공업홀딩스는 땅이 많은 기업. 땅이 많은 기업이고 좀 무난무난한 게 코오롱. 원익그룹주도 좋고 원익 같은 거 한 번 더 가겠다 이거. 지금 분위기가 약간 그 정기국회를 맞아서 자사주 비중이 높든 뭐든 간에 지주사 분위기가 좀 있네요. 없지 않네. 원익 같은 거는 포인트 한번 다시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 정도 잠깐 보고.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관심주는요, 가격대나 이런 걸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리딩까지는 못 해드려요. 그거는 뭐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왜 이거를 보는지, 왜 이 가격대를 보는지, 이 정도에서는 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항상 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수는 지금 그냥 하죠. 막 뭐 추가 하락이 세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복을 확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회복을 좀 하는 듯 하다가 또 밀렸고, 하는 듯 하다가 밀렸고, 5분봉으로 보면 더 티 나겠다 이렇게. 코스닥 5분봉으로 보면 1시간 있다가 좀 회복하다가 지금 밀렸죠. 코세스도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빠지네요. 근데 얘도 실적이 보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은 좋은 영향을 받은 종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확실히 미리 오히려 선반영돼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케이스 좀 있고, 실적을 계기로 해서 올라간 종목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STX 엔진이었고, 그렇죠? 코세스 같은 것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는 오히려, 얘는 8월 말 기준으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거에 대한 가만히 좀 어느 정도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지수와 관련돼서, 한번 잠깐만, 지수를 잠깐만 봅시다. 요거. 코스피를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아이고, 코세스다, 이거는. 코스피를 월봉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월봉을 한번 보면, 이때가 언제죠? 6월달. 6월달이 이제 조기 대선이 있었고, 가파르게 올라왔고, 사실 그 전달에도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상법 개정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더 올라가다가 이제 7월 중순부터 세제 개편한 이슈 때문에 쉬고 있어요. 딱 지수만 보면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고점은 아직 돌파가 안 됐어요.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한 나라들이 정고점 돌파가 이미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혹자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한번 밀릴 수 있다. 한번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한번 밀릴 수 있다. 이것과 밀린다는 되게 다른 얘기예요. 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완전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거라고 봐요. 한번 밀릴 수 있다 정도는 그건 나도 오케이예요. 수 있다니까. 그럼 밀릴 수 있다 해서 이 수가 되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상황들에서 저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면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무조건 밀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아직.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경기 같은 금리와 경기의 어떤 그 미묘한 상관관계라든지 혹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는 신호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가 확인이 돼야 밀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확인된 게 없어요. 밀릴 수 있다 정도예요. 그냥 지금은 한번 밀릴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자연스럽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거죠. 혹은 빅스가 최저치니까. 이 빅스가 최저치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 리스크가 최저치라는 얘기고, 그 말은 빅스는 결국 최저치와 최고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지표니까 이제 좀 올라가겠지. 그럼 빅스가 올라가면 지수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보면 그냥 약간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그냥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고 하니까 한 번쯤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이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각들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그 정도까지는 동의합니다. 근데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이제 조금만 더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뭡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밀릴 수 있다 해서 이 한번 밀릴 수 있는 거를 시간으로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간 조정이에요. 지금 그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밀리는 거 그냥 없어지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는 해야겠지만, 근데 무조건 밀린다라고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무조건 밀린다라는 보장을 지금 감히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음.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미 기간 조정으로 녹여낸 기간도 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가잖아요? 여기서 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밀릴 수 있다가 실제 진행이 돼도요, 되게 짧게 진행될걸요, 아마. 한번 밀리는 그림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되게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미 시간으로 다 녹여냈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섣부르게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지금 방향성도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둘 다 가능성은 있는데요. 길게 보면 저는 여전히 희망이 더 많다고는 봐요. 길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빠지고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종목 매매 해야 돼요. 종목 매매 하면서 짧게 가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네.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낙관적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딱 그래요. 제가 시나리오도 쭉 써드렸죠. 어떤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좀 불안한 상황인지. 전 그것만 아니면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볼 생각이고 매매도 계속 할 거예요. 실제로 매매도 계속 하고 있고 8월 달에도 매매를 꽤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공격적으로 단기 매매는 계속 붙일 겁니다. 왜? 시장이 꺾였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제 이 시간을 요 굿모닝 작전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제 앞에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 뒤에도 진행할 분이 계시고 하잖아요. 뭐 아침부터도 막 하시더라고요. 막 하시고 이게 이제 뒤에 저기 뭡니까 그 히트존인가 거기까지 이어지잖아요. 이 방송이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각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은 결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맞다, 뭐 누군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나름 이 방면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각자의 이 다채로운 의견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은 조합을 해서 여러분만의 유니크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에 영향을 받을까봐 다른 분들의 방송을 잘 안 봐요. 예. 저는 다른 분들의 방송은 거의 안 봅니다. 그냥 가끔 이제 히트존은 그냥 웃겨가지고 가끔 보고요. 방송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웃고 싶을 때 잠깐 보고 전 진짜 나머지 방송은 거의 안 봐요. 심지어 제 방송도 모니터링 잘 안 해요. 저는 그냥 시중에 나오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다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다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딱딱딱. 와, 지금 저쪽 계속 가나 본데 보니까 제가 지금 딴 쪽으로 이제 여러 화면으로 이것저것 보고 있거든요. 근데 S티어 쪽 움직임이 계속 좀 있나 본데. 얘만 좀 올랐구나. 뱅크웨어, 갤럭시아, 다날 이 정도. 뱅크웨어, 갤럭시아, 다날. 자, 만약에 이번에 알리바바 이슈를 딥시크 논란하고 비슷하게 시장이 인식을 했다면 뭐가 같겠습니까? 얘네가 같겠죠. 근데 얘네 어때요? 오늘 빠지잖아요. 딥시크, 제2의 딥시크다. 이거는 말이 좋아서 제2의 딥시크지 사실 딥시크랑은 조금 결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주 반도체는 그래도 계속 힘이 있네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 중국 쪽 매출이 있으니까. 요건 그냥 봐도 되겠다. 저 아침에 두 종목 익절했다 했잖아요. 그게 이거 두 개예요. 에이프리바이오랑 삼양 9월 돼 있잖아요. 오늘 9월 1일 맞죠? 오늘 아침에 요거 두 개 익절한 건데 이게 이제 4월, 5월, 6월, 7월, 8월 달 매매했던 것들. 예. 이게 가끔 이제 최근 한 몇 달 동안 매매했던 것들을 봐도 왜냐면 웬만한 섹터들은 다 한 번씩은 찔러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 판만 딱 봐도 오늘 뭐가 세구나가 좀 보이긴 하는데 다날이 오늘 확실히 세네요. 그리고 여기 조선에서 HJ중공업, 한진중공업도 세고
세진. 세진도 좋은데.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요. 여러분 전문가 의견,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시황에 대한 의견이 모두 동일해요. 예를 들면 모두 아주 긍정문이야. 이제 지수가 막 급등을 할 거다. 다 이래요. 이러면 오히려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예. 이게 제가 전문가랍시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해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의견들이 갈리는 게 전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고,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기에는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좋겠지만, 거꾸로 그럴 때는 반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예전에 좀 생각을 해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주식이 이제 되게 좋다는 주식이 있는데, 주식 실적도 좋고 뭐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겠죠. 이 사람들은 왜 사죠? 왜 살까요? 더 비싸게 사줄 사람 기다리면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주식을 더 비싸게 사주고 나는 수익이 난다. 요거잖아요. 요 메커니즘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러니까 대기 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대기 수요보다는 이미 다 샀어. 다 샀음. 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이 시점이 와요. 대기 수요보다는 이미 살만한 사람은 다 산 수요가 넘어서는 시점이 온다고요. 대기 수요가 없겠죠. 이때부터는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이 분명 오거든요. 주가는 이제 이러면서 또 그 수급적으로 꼬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꼭지가 또 나오고 내려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거기서 이제 또 진짜 좋은 주식은 N자로 계속 올라가는 게, 가격 조정 좀 받으면 또 대기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게 모두가 긍정론일 때는 사실은 딱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살만한 사람은 다 주식 들고 있는 상황. 긍정론이니까. 오히려 그 어느 순간 수급적으로 좀 꼬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오히려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또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의견이 다양할 때가 오히려 좋은 겁니다. 누군가는 빠진다고 하고, 누군가는 올라간다고 하고, 누군가는 뭘 확인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오른다, 떨어진다를 모든 전문가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걸 바라지 마시고 그걸 바라셔야 돼요. 오히려 이건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뭐냐면, 어떻게 됐을 때 오르고 떨어지고, 혹은 어떤 이슈가 중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제가 볼 땐 이 논리는 이제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리. 아까 어디 갔냐, 고용. 이번 주에 고용지표까지 한번 보자라는 논리는 이제는 조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논리기는 한데, 이런 이야기는 조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런 뭘 봐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그래도
상당수가 집중하는 지표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들이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겹치는 쪽에서 포인트를 잡는 것도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예. 그렇죠.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동일한 건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다 모두가 올라간다고 하면 진짜 좀 싸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자, 지수가 지금 또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또 밀리죠. 한계는 확실히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오늘 또 휴장이잖아요. 미국이. 미국 시장도 휴장이고 하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 또 아침에 열릴 때 보면 결국은 아무 그 어떤 해결된 것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도 한계는 있어 보이는. 그렇다고 뭐 수직 급락을 할 것 같지도 않은 뭐 약간 요래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일찍 반등 시도를 했는데 또 생각보다는 되게 바로 또 조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등 시도도 빨랐는데 조정도 좀 빠르게 또 코스닥이 또 좀 내려오네요. 떨어지는 종목이 1200개. 와, 많다. 많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매매를 이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등락비라고 해서요. 요것도 하나 팁만 드리면, 등락비.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닥 등락비 기준으로 그 하락 종목의 수가 1000개를 넘어가면 약세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조금 이제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다르기는 하지만 1300개, 1400개 이러면은 저는 매매 안 해요.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저는 매매를 좀 거의 안 하던가 보수적으로 가던가 하고요. 하락 종목의 수가 1000개 넘어가면 약세장인데 약세장에서도 저는 매매를 해요. 종목 매매. 근데 1300개, 1400개까지 넘어가면 이때는 진짜 종목이 뭐야. 이건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전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전 약간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지금 1200개, 1247개네요. 1247개인데 지금 1247개? 요 정도면 조금 애매하긴 하네. 이럴 때는 제가 볼 때 눌림목 매매가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는 하루, 이틀, 3일 정도 약간 텀을 둔다고 생각을 하고 눌림목 매매가 제일 낫습니다. 이럴 때는. 보시고요. 종목도 조금 더 보고 지금 25분 정도 됐네요. 이제 25분 정도 됐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은 어떻게 됐나? 세명전기는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1300원부터 9900원까지 요 만원 초반 전후해서 보시면 되겠고, 애플도 많이 내려왔네. 요거는 추후에 더 내려올 때. 그리고 조선기자재는 저는 조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조심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지금부터는? 이거 지난주 후반에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슈팅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미. 그런 것들 보면.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고,
아니면 오늘 같은 날은 지주사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 지주사 시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나쁘진 않네. 지주사도 여기 SK죠. 뭐 나쁜 선택지는 아니에요. 지주사 정도. 그러니까는 아까 그 STO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실한 일정이 있는 애들. 지주사는 어쨌든 정기국회 개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9월 달에 확실한 그 정기국회 개막과 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저는 생각나는 게 지주사랑 STO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럴 때 오히려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있고, 그리고 실적이 엄청 좋거나 뭐 이런 업황도 좋거나 한데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밀릴 때가 또 기회가 되는 이제 세명전기 이런 게 저는 약간 그런 케이스로 보는 거고, 원익 요런 거 계속 봐도 되겠는데, 원익 근데 제가 얘기 드렸을 때보다는 아직도 올라있죠. 이런 것도 지금 타이밍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타이밍 봐서 이건 매매해야겠는데요. 네. 사면도 내려오면 한번 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사지도, 그러니까 매매를 아예 하지 말라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근데 그래도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아침부터 수익이 단기로 나는 종목들은 좀 익절하면서 볼 필요는 있어요. 확실히 좀 그 뭐죠? 움직일 수 있는 룸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상태로 움직여야겠죠. 이때는 시장 체크 이렇게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오늘 시작하자마자 두 종목 바로 익절한 거예요. 뭐 때마침 슈팅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일단 뭐 조금은 가볍게 해놓고 보는 거죠. 뭐 시장이 애매하니까요, 아직은.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뭐 악재냐 호재냐로 따지면 악재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동성의 요인이 되는 이제 알리바바 이슈가 어쨌든 있었으니까 저는 제한적이라고는 보나 어쨌든 악재는 악재니 뭐 그거를 그 영향을 아예 그냥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장이 빠질 거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 스탠스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승이니 하락이니 한쪽으로 너무 생각할 장은 아닙니다. 지금 아무 방향성 없습니다. 선물 기준으로요, 적어도 이 하단 자리가 깨져야 뭘 논할 수 있어요. 420? 이런 레벨은 깨져야 뭔가 좀 새로운 리스크가 열렸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래요.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꼬리 이랬는데 이런 자리가 깨져야 돼요. 사실은 이런 자리는 깨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박스로 놓고 보면서 하단 420이거든요. 여길 봐주는 게 지금은 좀 적절해 보입니다. 적절해 보이고 코스닥 요 정도 위치. 자, 요 정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로 뒤에 또 이제 방송 이어질 겁니다. 11시 반부터 또 대기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 또 계시니까 그 방송 또 이어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은 아니죠. 10시. 내일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으로 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